있죠. 제가 교장 선생님이라 말씀을 들으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네. 엄마 학교 교장이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갔어. 네, 교장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도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군요. 네. 너무 웃겨. 지난주 2주에 걸쳐서 모성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랬잖아요. 그죠? 모성의 본질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엄마로 존재하는 한 이 모성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40이 넘은 50이 넘은 아들을 늘 안아줄 수 없지만 네. 그 아이가 엄마를 생각할 때 어떤 존재로 떠올리는가. 사실은 그것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엄마에 대한 이미지인데 네. 그게 이제 모성의 본질의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엄마를 안전하고 자기를 늘 사랑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할로우 실험에서는 융단으로 만들어진 엄마한테 갔었죠. 엄마 그러니까 이메일. 이제 네. 후속 연구를 인용해 놓은 거를 보니까 네. 어떤 경우는 이런 실험도 했다고 하네요. 그 부드러운 융단으로 만들어진 그 네. 엄마 인형에 할로우가 침을 꽂아놨대요. 침을 꽂아놨다고요? 예, 침이 아파. 있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가 거기 찔리면서도 거기 가더래요. 그래요. 그래도 또 그게 네,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학대받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매달리는 거랑 맞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네. 예,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네. 르네 스피츠 박사가 발견하게 된 마라스무스 이펙트도 이런 사랑이 가득한 접촉과 심리적 상호작용이 없을 때 아이들이 네. 어떻게 근위축증이 오고 말라서 네.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는지 네. 이제 이걸 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건 모성의 본질이 따뜻한 신체적 접촉, 사랑이 가득한 정서적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과 상호작용할 때나 뭐 어른도 마찬가지고 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왜 눈이 마음의 창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눈으로 표현되거든요. 표현되죠.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눈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도 엄청나거든요. 맞아. 엄마의 눈을 보면 엄마가 화났는지 좀 그렇죠. 이따 혼낼 건지 풀렸는지 네. 애들은 알죠. 애들 맞아요. 다 알잖아요. 입으로는 막 괜찮아 하지만은 눈빛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눈빛을 진실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이렇다는 거는 사실은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네. 아이는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지금 엄마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요즘에 방학이라 이제 엄마들이 하루 종일 아이들과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네. 1년이라는데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끝난 것도 아니고. 네. 네. 자,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은 지금 상황과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 땐 달랐죠. 네. 저희가 어릴 때는 엄마가 선생님이나 코치 역할을 하는 집은 사실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없었죠. 엄마들이 네. 그냥 아이들 그냥 돌보고 예, 이런 것 많이 돌보거나 했죠. 아니면 돌봄이 부족하거나 네, 엄마가 너무 맞아, 바빠서 맞아요. 예,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 선생님 역할, 코치 역할이 중복되는 상황이 뭐 거의 이제 다반사가 됐죠. 지금은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는 이 학습 격차가 벌어질까봐 네. 엄마들이 더 이렇게 더 좀 매달려. 타이트하게 이 선생님 역할이나 코치 역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가 엄마를 모성의 본질에 가까운 어떤 엄마를 느끼기보다는 엄마에 대해서 다른 감정을 느끼는 시간이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특히 요즘엔 더 그렇겠네요. 요즘엔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되면 아이는 엄마와 관계에서 가르치는 걸 우선 잘 배워야 되고 그죠? 엄마가 내는 숙제를 잘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또 학습적으로 다른 과목들도 어느 기준에 도달 학원에서도 레벨 테스트 하잖아요. 네. 3월 되면 또 레벨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면 그 기준에 잘 도달해야 되고 그래서 엄마들은 가르쳐야 할 것은 구체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엄마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선생님이나 코치 역할에 몰두하게 쉬운 상황이 계속 더 진행되는 게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네. 이럴수록 엄마가 더 중심 잡지 않으면 아이는 더 강하게 모성 트라우마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성향에 따라서 아이와의 관계가 전혀 다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예, 다행히 엄마의 성향이 이제 관계지향적인 분들이라면 이분은 모든 것에서 관계를 우선시하거든요. 이러면 선생님과 코치 역할을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이런 거 타이트하게 잘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맞아요. 하더라도
틈틈이 부드러운 접촉, 유머, 또 따뜻한 눈빛 이런 걸로 아이와 연결돼 있고 네. 또 소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질적으로 과제지향적이고 또 일중심적인 성향의 네. 엄마라면 선생님이나 코치 역할에 더 집중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성향의 엄마들은요. 관계보다는 과제에 집중하는 게 더 익숙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하죠. 그러면 아이는 물리적으로 엄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성의 본질에 충실한 상호작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네. 정서적으로는 엄마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진짜 그러네. 정서적으로 엄마를 잃어버리게 되는 엄마들도 불쌍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불쌍하죠. 근데 지금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그렇죠. 아이의 네. 성적이나 아이의 학습 진도, 아이의 학습량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이 과제지향적인 엄마들은 여기만 따라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기질적으로 그게 클릭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관계 우선순위를 두는지 네. 아니면은 과제 우선순위를 두는지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 뭐 테스트를 같은 걸 해보기 전에도 네. 너무 잘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요. 간사님이 오늘은 적나라하게 다 얘기한다고 하는 건 이 대목에서 간사님의 경험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간사님은 사감 선생님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세요? 네, 지금도 그렇게 보이세요? 정말 절망적이에요. 저더러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지금은 돼요. 지금 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립서비스 안 지금- 하셔도 지금은 되고요. 그렇지 립서비스 안 하셔도 되고요. 맞아요. 저더러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다분히 사감 선생님 같은 과제지향적이고 일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 원가정에 많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 많이 억압되어 있어서 한 가지 감정이 억압되면 다른 감정도 억압되거든요. 네, 저희 원가정에 화날 일이 많았는데 네. 분노가 억압돼 있죠. 권위자들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그 분노를 표출 못하게 했으니까. 네. 그러면 제 좋은 감정들도 다 억압돼서 저는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게 쉬운 사람이죠.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여기에 빠지는군요. 일을 하는 게 훨씬 쉽도록 더 이제 제가 편하죠 또 그게. 편하죠. 예, 편하고 확인 가능하고 구체적이고 네. 그런데 제 아이가 26살인데요. 네. 아이가 초등 저학년 때 엄마들끼리 얘기를 해보고 또 뭐 관련 교육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수학이 기초를 잡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이제 많았죠. 네. 그래서 수포자가 되는 나이가 몇 학년인가 뭐 이런 통계들이 왜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5학년쯤 되면 연산이 완성되고 그 연산이 완성돼야 약분 통분이 가능하고 그래야 중학교 수학이 가능하고 나와. 무서워. 무섭죠. 무서워. 네, 무서우시죠.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연산학습지를 하나 시키고 산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문제를 풀고 나면 제가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를 또 다시 풀게 했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틀리겠죠. 그러겠죠. 난이도 문제. 쉬운 걸 틀리는 거예요. 화나 이제. 네, 쉬운 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한 번 더 풀렸거든요. 새 네. 문제집을 사서 틀린 데만 동그라미를 쳐서 그 문제집 이름도 기억해요. 땡땡땡 왕수학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는구나. 와. 아직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중해서 풀지 않고 딴 생각하고 대충 풀었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혼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아이들은 쉬운 문제 틀리잖아요. 틀리는 경우들이 많죠. 쉬운 문제 틀리죠. 네, 틀려요. 그러면 화가 더 나요. 틀리면 나요.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그럴 때는 더 화나더라고요. 더 화내죠. 쉬운 문제 틀리면. 자, 화는 났는데 화를 내셨어요? 저는 화는 안 낸 것 같아요. 한숨은 쉬죠.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를 고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참 좋은 엄마다. 권사님 혼자 좋은 것만 하고. 그러니까 그때 나 알렸어야지. 구역도 같이 했는데. 혼자만 알고. 저는 부러웠어.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막 해주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다 지나고 지금 방송도 하는데 혼자만 알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쉬운 문제를 틀리잖아요. 네. 그럼 문제집을 주고 새로 풀어오겠어요. 그리고 또 틀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문제집을 꽉 쳤는데 그 밑에 있던 식탁 유리가 깨졌어요. 진짜로요? 진짜요. 식탁 유리가 얼마나 두꺼워요. 깨트리려고 친 건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 와. 제 손바닥에서 도끼가 나갔겠죠. 아이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중에 들어온 남편은 더 놀라고. 아이는 놀이터에 나가서 우리 엄마가 식탁 유리 깼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아줌마들이 그거 듣고 다 알고
전 지금도 그 시절에 제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이 예화를 어느 강의 갔을 때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강의를 들었던 학생 중에 한 자매가 아직도 이 예화를 기억하고 걔는 잘 있냐고. 그 아이는 잘 있냐고. 와. 한 번씩 카톡이 올 때마다 걔는 잘 있냐고. 근데 너무 잘 크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괜찮잖아요. 잘 크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사님은 그러면 어떤 성향이었던 엄마였다고 봐야 돼요? 과제지향적이고 일중심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아이와의 관계보다 아이가 해내는 과제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단점을 보완하면 네. 아이가 공부를 빈틈없이 네.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공부를 잘하면 아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 시절에 제가 묵상하고 기도라도 열심히 했다면 이런 이상한 행동은 안 했겠죠. 그런데 그 시절에 저는 철저히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한 번 교회 가는 거 외에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하긴 했으나 그것이 제 것이 되지 않는 영적 성장은 답보 상태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그냥 일요일 날 예배만 가고 아이 공부에 매달고 공부가 우상이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그게 거잖아요. 최선이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거죠. 그게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네네. 생각했고 제가 공부를 잘하고 싶었으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니는 얼마나 행복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이가 대학을 가고 나서 이걸 체계적으로 공부하는데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걸 배워보니 아이가 원하는 건 안전하고 따뜻하고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과의 관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아이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코 결핍돼서는 안 되는 것이 결핍된 채로 아이가 이 집에서 자라고 집을 떠나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거를 그때, 언제 아시게 돼요? 그 대학교 하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떠나고 나서? 예, 떠나고 나서 제가 그 공부를 체계적으로 시작했으니까 저는 원래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원래 하셨잖아요. 심리학에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걸 배우지 않아요. 아. 왜냐하면 이건 상담 이론이기 때문에 심리학에는 상담 심리학이 있지만 제가 그게 세부 전공이 아니고 저는 동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네. 이걸 상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죠. 그리고 할로우 실험을 심리학에서 배웠죠. 배웠는데 시험 다 쳤죠. 네. 그런데 할로우 실험이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 아이와 제와의 관계에 적용해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별개로. 네, 별개로. 맞아. 부드러운 천으로 된 원숭이한테 매달렸잖아, 엄마한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엄마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답에 대한 답이 되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죽은 지식이죠. 그러니까 저희 모든 부모들이 네. 왜 밖에서 보면 그런 정보들 많잖아요. 네, 네. 애착이 중요하다, 네. 대상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듣지만 네. 현실은 달랐고 현실에서는 또 그게 안 적용을 못해요. 되거든. 그러니까요. 그걸 네. 나중에 제 아이와의 관계에 접목시켜 보니까 저는 철사 엄마잖아요. 철망 엄마에는 어떨 때만 갔어요? 음식을 줄 때만. 때만. 그 나중에 그 원숭이의 지능이 좀 자라고 나니까 또 다리는 그 부드러운 천엄마한테 둔 채로 이렇게 건너가서 철망 엄마한테 우유만 먹고 오는 걸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AS를 열심히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늘 AS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한 번도 제가 그 이유와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건 대학 진학한 이유고 집을 떠나고 나서는 제가 모성의 본질에 대해 알게 됐는데 처음 그걸 알았을 때 전 그것이 굉장히 정서적 충격이었어요. 제 삶이 사상 누각인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가 집에 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AS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네, 수없이 용서를 구하고 다 큰 아이를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카톡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집에 와 있는 동안에는 제가 사리가 생길 뻔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맞아요. 게임하는 걸 보면 네. 맞아요. 네, 사리가 목까지 차더라도 잔소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잔소리에 총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량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잔소리를 많이 해두면 커서 잔소리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거 다 썼으니까. 네, 맞아요. 아이가 듣지도 않습니다. 네. 그럼 아이는 어떻게 변했나요? 아이는 그 아이가 변해가는 걸 보니까 그 변화는 굉장히 더딥니다. 왜 더디냐면 저희 아이는 제가 AS를 시도한 시기가 20살 넘어서잖아요. 이미 굳어버렸으니까. 이미 그동안 쌓인 게 있죠. 관계 안에 쌓인 게 있고 엄마가 변했다는 걸 얘가 인지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 우리 엄마가 예전과 좀 달라. 예, 그거를 인지하는 데까 처음에는 왜 저러지? 이상하네. 뭐 이런 야. 거고 처음에는 좋잖아요, 편하고. 네. 그러니까 좀 불안하지만 지내는 시간도 있었겠죠. 말은 해보지 않았지만.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AS 한 지가 한 5, 6년 됐죠. 그죠? 네. 5, 6년을 계속한 건 아니고 뭐 군에 가기 전에 집에 있을 때, 군에 마치고 집에 있을 때, 추석 때 올 때, 방학 때 있을 때 이런 때 쭉쭉쭉쭉 했었는데 그렇지만 저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AS를 했거든요. 네.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가능하면 집에 편하게 해주려고 하고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해주고 이렇게 음.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씩 밝아지고 집에 있을 때 더 편안한 모습으로 지내고 예. 그리고 공부 잘하기만을 기대하고 있던 엄마에게 할 수 없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라고요? 과목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과목 중에 PF라 그래가지고 패스 또는 페일 과목이 있잖아요. 이건 조금만 하고 출석하고 하면 통과하고 학점 그렇죠. 안 나오는. 자, 얼마나 그 집중하고 그걸 안 했으면 그걸 하나 놓쳤더라고요. 뭘 체크를 잘못해서. 네. 그러면 또 예, 옛날 같으면 저한테 상의 유리가 또 깨진 건가요 또? 아니요, 저 식탁률이 그대로 있어요. 아. 자, 아이가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데 엄마 요렇게 공부하면 저는 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학점이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마 요렇게 하면 되거든. 이러면 엄마 딱 A까지 나와. 아, 그만큼만 딱 하면 A 돼? 플러스는 절대로 안 나와. 제가 그때 알게 된 것은 A 제로가 목표인 아이도 있구나. 있죠. 그걸 그대로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네, 받아들여야 되죠. 지난번 다녀갈 때는 어느 때보다도 밝고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고.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아이가 그렇게 보이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AS 한 5, 6년 만에 네. 아이가 이제는 집에 오면 선생님이 아니고 엄마를 보는 코치가 엄마. 아닌 엄마. 이제 엄마를 보는 거고. 보는 거. 여러분 들어보니까 너무 기막히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정말 그렇죠, 많아요. 뭐 네, 그러니까 집에 지금 어린 애들을 데리고 계시는 분들이 네. 전 너무 부럽거든요. 기회가 아직 더 많은 거니까. 기회가 더 많은, 많은 거예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숙제는? 지난번에 안아주기가 있었고 네. 게임할 때 등을 만지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네. 아이가 밥을 먹고 있을 때나 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네. 공부할 때는 아니고 있을 때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걔를 한번 지긋지 쳐다봐 보세요. 5초간 쳐다보기? 네. 쳐다봐. 쳐다보시면 애가 그 눈빛을 알아요. 알면서 굉장히 자기 존재를 제가 기뻐한다는 걸 알아요. 존재를. 걔의 성취가 아니라 존재를. 네. 그걸 알고 애 표정이 굉장히 머쓱하고 민망하지만 기분 좋은 표정. 자.